국내 최대 수송함인 마라도함의 갑판 위에 붉은 해병 모자를 쓴 90세의 노병이 섰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작전 등에 직접 참여한 해병 1기 이봉시공입니다. 이 옹이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을 낭독하는 동안 갑판 위에 있던 대통령과 군 장병들이 전방의 태극기를 향해 경례했는데요. 이들이 향해 선 태극기는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인 도선 안창호함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초거대 군사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이죠. 국군의 날을 기념해 한국의 군사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합동 상륙작전으로 평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국방력이며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대한민국 국군 피스메이커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략과 최첨단 무기를 활용해 흔들림 없이 평화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72년 전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렸던 대한민국 국군은 불과 100년도 안 지난 지금 전세계 5위권을 넘보는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73주년 국군의 날은 마라도함에서 거행되며 70여 년 전 인천 상륙작전을 대한민국 단독으로 재현하는데요. 하늘에는 조기경보기와 동부가 최강의 F-35, F-15K, F-16이 지키고 바다에는 만재 배수량 2만 톤에 가까운 상륙함, 두 척과 이지스함 바다에는 SLBM을 장착한 3,000톤급 잠수함이 은밀히 기동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날 올해 6월에 추역한 마라도함을 주축으로 과거 인천 상륙작전을 재현하자 중국과 일본이 크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 한국군의 우수한 작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군에서 이스라엘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IAI가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를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에서 만든 4세대 대전차 미사일로 대한민국 국군이 스파이크 미사일 NLG-59기를 도입하여 연평도와 백령도에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인 자폭기 하피, 그린파인 레이더 등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한국과 이스라엘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70만 회를 한국에 제공하고 나중에 되돌려받기로 하는 백신을 공유하는 백신 스와프를 맺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중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제공하고 팔레스타인에서 같은 물량의 백신을 받는 백신 교환을 추진한 바 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백신을 일부 받은 직후 유효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줬다며 백신을 돌려보내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돌려받은 백신 물량을 폐기하며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터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의 여파로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산업을 주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러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소식은 바로 한국-이스라엘 FTA 체결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함께 논의한 끝에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진출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한 관세 폐지 이외에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및 혁신기술 등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을 2배 증액하기로 결정했고 빅데이터, 항공, 가상현실, IT 등의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협력 역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유통, 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를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산업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각종 혁신 산업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공통점을 기반으로 협력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체결은 국내 산업의 시장을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같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속전속결 협력의 시초는 과거 중동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에 벌어진 1차 중동 전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대립이 번지며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총 4번에 걸쳐 치러진 이 전쟁은 시작부터 이스라엘에겐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초대 이스라엘 총리는 유럽과 프랑스를 비롯한 강대국에 필요한 전차 수출을 요구했지만 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상태라 다른 나라도 전쟁 수습하기에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한국은 이스라엘에 M4 셔먼 전차 약 400대를 수출하겠다는 제안을 하며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6.25 전쟁을 마치고 군대를 개량하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던 EGA 셔먼들은 전부 이스라엘로 건너가 프랑스제 105mm 전차포를 장착하는 마개조를 거치며 이스라엘군은 3차 중동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4차 중동 전쟁으로 국가멸망 직전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이셔먼은 그 역할을 똑똑히 해주었는데요. 몇 대 안 되는 센츄리온 전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수원지인 골란 고원을 지키던 기갑부대가 전멸하기 직전 아이셔먼으로 무장한 예비군의 지원을 받아 기사회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들에서 노획한 T-55, T-62 같은 소련제 전차, 그리고 자신들이 싸우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 등을 한국에게 꾸준히 보내줬으며 적성화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한국군에게는 아주 고마웠던 존재였습니다. 그 정보를 분석해 북한의 전차, 천마우 전차를 가볍게 제치는 K-1 전차를 미국과 공동개발로 만들어냈는데요. 이같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은 쉽게 만들어진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 또한 있는데요. 과거 전범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했다는 점이 무척 흡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자 한국에 대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호감과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K-팝과 K-드라마 등의 한류가 이스라엘에서도 유행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죠. 하지만 현지에서는 좋아하는 마음만큼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쉽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대신 이스라엘 거리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부터 현대가 2011년 마스다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오른 이후로 9년이나 한국의 자동차가 1위에 올랐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 시장에서 명성을 떨치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이라도 한국과 이스라엘 우정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전자기기 또한 한국 제품이 오랫동안 시장 1위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 현황을 보면 삼성이 점점 더 앞서 나가며 애플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산 제품을 사랑하며 선호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듯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며 동해를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34개 OECD 회원국 중에 독도와 동해를 이렇게 표기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인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편에 있으며 이스라엘은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 출자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진행되었을 때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FTA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민간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뻔뻔한 일본의 거리를 두고 혐오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과거 2차 대전 시기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독일과 동맹이기 때문이죠. 독일은 이후 피해국과 유대인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본은 사과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정당화하기에 바빴습니다. 2차 대전의 희생자였던 이스라엘인들이 보기에 일본은 나치 독일만큼이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누네카시 같은 일본을 참교육을 시킬 방법을 찾아내고 마는데요. 이스라엘 기업 나녹스는 소니가 시장성이 없다고 생각한 TV 의료 영상 촬영 비용과 방사능 노출량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인 디지털 엑스레이를 개발하며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란 폴레아키는 한국은 아이디어를 실제 제조로 연결하는데 뛰어난 자질이 있다. 산업적 양산과 상품화가 굉장히 잘 된다라며 한국과 손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의 2대 주주는 한국통신사인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약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나녹스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반도체 칩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영상 촬영 장비 가격과 촬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문량만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며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 또한 놀라운데요. 기존 의료 영상 촬영 장비의 생산 단가와 촬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장비는 개발 단계에서도 예비 주문만 하나 5,3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기술 개발에 수십억을 투자한 일본은 망연자실할 뿐이죠. 역사를 잊은 일본은 여러 국가에서 질타를 받으며 몰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끈끈한 정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닮아 있는 유대인들과 한국인은 앞으로 더 큰 유대감을 쌓으며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